안녕하세요. 오늘은 Magnetic Susceptibili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공인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진공 상태라는 것은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진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물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량은 존재를 합니다. 어떤 물리량이 있냐면 입실론 제로라고 해서 퍼미티비티, 유전율이 있고요. 뮤 제로라고 해서 퍼메빌리티, 투자율이 있습니다. 전자기학에서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게 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입실론 제로, 얼마만큼 자석의 성질을 띠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뮤 제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는 물질은 하나도 없지만 물리량은 있다. 그 물리량이 바로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유전율과 투자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바로 빛의 속도인 c가 됩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주 공간에서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걸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복사라는 거는 매질이 없어도 에너지, 즉 열이 전달하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입실론 제로와 뮤 제로라는 물리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물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 되면 진공 상태의 투자율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리량인 이 파란색 녀석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external field를 걸어주게 되면, 내가 걸어준 external field를 B제라고 하고 그 물질의 투자율을 뮤라고 하면 그 물질에 걸리는 magnetic field strength를 우리가 H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3테슬라를 걸어줬지만 물질 안에는 H만큼의 magnetic field strength가 걸리고요. 그 이유는 바로 물질에 투자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뮤 대신에 그 물질의 투자율 값인 뮤제로 1 플러스 something을 여기 넣고 쭉 풀게 되면 진공에서 걸리는 값과 추가적인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추가적인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NMR에서 배우셨듯이 external field를 걸어주면 물질 안에서 자화, 즉 마그네티제이션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마그네티제이션이 이 녀석에 의해서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문자 읽을 때는 카이라고 하고요. magnetic susceptibility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물질들마다 원소나 혹은 분자 상태가 되면 magnetic susceptibility 값이 딱 고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magnetic susceptibility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원소나 inorganic component들과 같은 물질의 고유한 물리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공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 없죠. 물질이 없으면 magnetic susceptibility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magnetic susceptibility가 0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화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화는 magnetic dipole moment의 총합을 우리가 자화라고 얘기했죠. 그건 이제 전자기학에서 표현을 하고요. 고체 물리학에서는 magnetic susceptibility 때문에 자화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magnetic susceptibility는 투자율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magnetic susceptibility는 자석과 관련된 물리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external field를 이렇게 G축 방향으로 3T만큼의 자장을 걸어줬을 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자화가 되는 물질도 있고요. 내가 걸어준 자장과 같은 방향으로 아주 커다랗게 자화가 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준 자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자화가 되는 물질도 있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두 번째, 물질의 자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도 magnetic susceptibility가 결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한 값들은 플러스 값을 띄고요. 큰 값을 가지기도 하고 작은 값을 가지기도 합니다. 거꾸로 자화가 되는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걸어준 자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한 물질을 우리가
파라마그네틱 머티리얼, 상자성 물질이라고 하고요. 내가 걸어준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커다랗게 정렬하는 물질을 우리가 강자성 물질,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져서 정렬하는 물질을 우리가 반자성 물질, 다이아마그네틱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 세 번째, 그 물질의 자성을 결정하는 것도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는 첫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리량, 둘째, 자화를 시키는 정도, 셋째, 그 물질의 자성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물질을 이렇게 뒀습니다. 진공이고요, 파라, 그리고 페로, 파라와 페로 사이를 우리가 슈퍼파라라고 하고요. 다이아마그네틱 머티리얼, 이렇게 5개의 물질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이 물질의 각각에다가 자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자장이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진공 상태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가 플러스로 커지면 이 물질이 자장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슈퍼파라가 되면 더 많이 끌어당기고요. 페로가 되면 훨씬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내가 걸어준 자장을 밖으로 밀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이아마그네틱 머티리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는 unpaired 일렉트론에 의해서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N을 우리가 물질의 unpaired 일렉트론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는 N 곱하기 N 플러스 2의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일 때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없을 때,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없다는 얘기는 스핀이 제로일 때라고 우리가 NMR에서 배우셨죠. 그리고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없을 때를 우리가 다이아마그네틱 머티리얼이라고 하고요.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라, 슈퍼파라, 페로, 이렇게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막대 자석을 손에 들고 클립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대봅니다. 그러면 클립이 자석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관찰을 했죠. 사실은 클립이 자기장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MR에서 RF를 때리고 끊어주면 디페이징이라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 디페이징의 현상은 스핀-스피드 인터랙션과 external field의 inhomogeneity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external field의 inhomogeneity를 발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agnetic susceptibility의 차이다. 그래서 MR에서 시그널을 낼 때, 즉 스핀이 디페이징 할 때 생기는 프로세스에도 magnetic susceptibility가 관여를 하게 되고, 이 magnetic susceptibility는 영상에서 아티팩트를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